자, 이번 시간에는 정신역동의 파생 이론으로서 에릭슨, 아들러, 융에 대해서 최소한 3문제, 그리고 특히 에릭슨을 이용해서 유의 발달 기초에서 다루기 때문에 적어도 10문제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영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릭슨의 이론, 다음과 같이 판서를 하고 또 역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 사회 이론이 되겠습니다. 에릭슨은 좀 판서가 좀 길게 되는데 에릭슨의 이론을 가지고 본다면 에릭슨은 모두 프로이드와는 달리 사회 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 사회 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 이 사회 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에 환경 변인을 강조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개방체계 이론이다. 개방체계 이론이다. 그에 비해서 프로이드는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고 오디푸스 콤플렉스니 엘렉트라 콤플렉스니 부모의 양육 태도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때문에 환경 변인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폐쇄체계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 8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격 발달 8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청소년기까지, 생식기까지만 설명을 했으면 이건 일생에 걸친 해서 8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또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무의식, 이드, 과거를 강조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의식과 특히 자아를 강조합니다. 자아, 에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명 이 이론을 우리는 에릭슨의 자아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아 이론. 자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이성과 분별의 세계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아 이론. 또 그런가 하면 프로이드와는 달리 발달을 단순히 단계로만 설명하지 않고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다음 단계의 발달로 이어져가는 점성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점성의 원리. 우리가 첫 시간에 강의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누적성의 원리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성장 발달의 유전자적 지도에 의해서 정해진 계획표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되 전 단계의 발달을 기초로 해서 계획표를 수행한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점성의 원리. 그리고 단순히 발달 단계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을 같이 다룬다는 점에서 양극 이론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 또 그러면 여기는 미시적 접근, 결정적 시기에 대한 결정적 시기 대표적으로서는 우리가 프로이드 설명하죠. 일생을 하나로 보고 그중에 4살, 5살, 6살 정도 유치원 단계가 바로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그때 기초가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시기 때문에 결정적 시기라 하고 그때 만들어진 기초는 그 이후에 거의 변함이 없다. 불변이다. 이렇게 생물학적 불변성 이런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정적 시기에 대한 미시적 접근입니다. 여기는. 거기는 거시적 접근인데 여기는 미시적 접근. 이 말은 뭐냐를 두고 결정적 시기를 하나로 설명을 했지만 여기는 8개의 단계로 나누되 각각의 단계마다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서 미시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을 리비도의 위치 변화라고 설명했는데 여기는 이 에릭슨은 성격 발달을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한 단계마다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성격은 발달해 간다라고 설명했다는 그런 점에서 또 역시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개방체계 이론으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 거죠. 또 그러면 성격 발달 8단계. 성격 발달 8단계. 성격 발달 8단계는 우리가 신자, 띄어서 암기하기 좋게 죽은 자, 이렇게 8개의 단계로 발달한다고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달기초에서 우리가 시험 볼 적에 시간 부족을 가지고 장난해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일교과, 일영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우리는 아직은 뭐 피곤해 쩔을 때 시험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두 번째 영역인, 사회복지 조사론이 있어서 시간을 좀 우리가, 첫 번째 과목에서 좀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뢰감 대 불신감.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감. 또 그러면 주도성 대 죄책감. 또 그러면 근면성 대 열등감.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친밀감 대 고립감. 좀 심히 좁군요. 또 생산성 대 침체감. 자아 통합 대 또는 자아 통정 대 절망감. 이렇게 8개의 단계를 긍정적 측면의 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발달로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양극 이론이라 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나이 든 성년에게 이런 좀 조잡한 암기력을 설명했습니다만, 긍정적 측면에 이렇게 신자, 주근자, 그리고 친생자, 이렇게 머릿말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장난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좀 줄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신뢰감 대 불신감부터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이렇게 암기를 했던 겁니다. 각각의 단계로 본다면 뭐 나이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우리가 영아기 한 1살 정도나 뭐 18개월, 뭐 20살기도 좋습니다. 여기는 걸음마기, 유아기 초기죠. 걸음마기. 그러니까 뭐 어린이집 단계. 그다음에 주도성 대 죄책감. 일부 책에서는 주도성을 솔선성이라고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이 시기는 학령 전기, 유치원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면성 대 열등감은 학년기, 아동기죠. 초등학교 단계. 그리고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는 청소년기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모두 성인기죠.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라고 하는데, 친밀감 대 고립감은 성인 초기, 우리가 청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 문제에서는 이걸 성인기라고 한꺼번에 얘기하는데, 성인기가 ing로 본 어떤 것으로 쓰고 출제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나이를 언급할 거니 걱정 안 해도 되고, 어떤 청년기, 성인 초기, 여기는 중년기, 여기는 노년기,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가지고 또 출제를 할 겁니다. 자, 이 이론을 프로이드의 심리 성적 이론으로 설명해 본다면, 이걸 그대로 프로이드의 단계에서는 이걸 구순기, 신뢰감 대 불신감, 그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 자율성 대 수치는 학문기, 그리고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은 남근기, 그리고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는 신자, 죽은 자, 근면. 여기는 잠재기 또는 잠복기. 그리고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미는 청소년기로 생식기. 이렇게 그대로 신자, 죽은 자의 단계를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5단계로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 같이 설명해 본다면, 이 단계는 우리가 감각동작기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계, 학문기와 남근기의 단계, 자율성 대 수치감, 주도성 대 죄책감, 이 두 단계의 단계는 합쳐서 전조작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단계와 같은 이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2단계 자아 정체감대 역할음 미흡 단계는 형식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발달 단계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프로이드와 피아제는 발달 단계를 청소년기까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발달 단계를 프로이드는 남근기, 유치원 단계 4살에서 한 6살 정도로 본 데 비해서 에릭슨과 같은 경우는 바로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대 역할음 미흡 단계를 가장 강조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생에 걸친 발달 단계를 설명했던 걸로서는 또 융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융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전체 단계를 모두 합쳐서 청소년기까지를 합쳐서 그냥 아동기라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라고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누되, 특히 융이 가장 강조했던 발달 단계는 바로 중년기.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인생 후기에 오는데 중년기라고 설명했다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은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미리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때문에 에릭슨은 어쨌든 중요합니다. 에릭슨은 단순히 에릭슨의 이론 기초에서도 중요하지만 발달 기초에서 어떻게 모든 단계에서 에릭슨은 다 다루게 될 거거든요. 모든 단계에서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거기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거기 자아 심리, 특히 프로이드와는 달리 자아를 강조했다는 점. 그래서 자아를 자율적 기능을 하는 자율적 구조로 본다. 그다음에 심리사회적 위기, 성격 발달을 심리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으로 봤다. 사회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방체계 이론이라 할 수 있고, 양극 이론, 점성의 원리, 또 미시적 접근에서 바라보는 결정적 시기도 모두 여러분 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재 편지에서는 짧게 도표를 가지고 아주 짧은 면적으로 했지만 출제 비중은 오히려 프로이드보다도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릭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보다 더 많은 영역을 이렇게 차지해 봤습니다. 다음에 아들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아들러의 개인 심리이론. 아들러는 인간을 프로이드와는 달리 전체적 관점으로 파악합니다. 프로이드는 본능적 측면, 정신적 측면, 성격적 측면 이렇게 나눠 설명하는데, 여기는 전체적 관점으로. 그러면서 인간의 성격 발달을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정하되, 이것만 가지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 창조력으로 봤습니다. 바로 이 창조란 단어가 나오면 우선적으로 아들러로 먼저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시험 보는데 좀 편하실 겁니다. 특히 아들러가 강조했던 용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모든 행동의 출발점으로 설명을 하되, 이 열등감은 인간이라면 심신상으로 누구나 인간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인간 공통의 속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이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는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에는 개인 중심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있고, 사회 지향의 어떤 이타적인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못 만드는데 모든 이런 리비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남은
또는 자기를 좀 뒤로 미치고 자기 욕망을 뒤로 낮추고 해서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혼신을 다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아들러와 같은 경우에는 사회지향의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간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회적 관심. 이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적인 속성도 있지만 후천적 개발로서도 바꿔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회적 관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러는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 활동 강도 이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성격을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누는데 성격이란 말을 쓰지 않고 생활양식이란 말을 썼습니다. 생활양식 네 개의 유형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양식의 분류하는 기준에는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 네 개를 이 자체로도 역시 출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지면상 그만 쓰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가상적 목표라든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이 반영된 스스로의 모습, 창조적 자아라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출생순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아들러로 가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출제가 잘 되었던 문제는 역시 뭐니 해도 이 열등감. 또 그런가 하면 창조적에는 창조적 자아도 있지만 생활양식이 이제 출제될 때가 또 되어 있습니다. 생활양식. 그래서 이 생활양식과 같은 경우는 보통 성격이란 말 대신 아들러가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는데 마치 프로이드가 성격의 기초가 4살, 5살, 6살 정도면 기초가 완성되고 거의 그 이후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한 것처럼 이 아들러도 생활양식은 4살 정도, 4살, 5살 정도면 그 기초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들러 역시 한 문제. 자, 교재를 보겠어요. 거기 보시면 1번에 인간의 성격은 유전과 환경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쭉 했습니다. 창조적인 힘 받고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4번에 아들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등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욕구로부터 우월을 향한 노력이 나오며 사회에 공헌하려는 성향인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목표를 차지하기 위한 독특한 생활 양식을 발달시킨다고 봤다. 열등감,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또 사회적 관심, 생활 양식이라는 용어를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본 과정을 보면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간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총체적 관점에서 봤다. 총체적 존재이며 성장지향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총체적 존재로 통일되고 자아일치된 성격 구조의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다. 자아일치된, 동일, 자아일치된. 그리고 환경을 누구나 그러하듯이 바라보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주관적으로 파악하고 주관적 신조나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도 같이 가미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개념 보시면 열등감 나와 있죠. 2번에 보면 모든 사람에 존재하는 열등감은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 페이지 넘어가시면 우월을 향한 추구 노력. 인간은 누구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월감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개념 쭉 보시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심. 그 3번에 보시면 사회적 관심이란 개인적 우월의 목표가 사회적 목표로 이동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개인적 우월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걸로 1번 아들러는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간은 성적 충동보다는 사회적 충동에 의하여 동기화된다고 주장했다. 자, 거기도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생활양식 별도로 중요 표시하시되 오른쪽에서 같이 생활양식의 유형 4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6번에 창조적인 힘, 가족 형상, 가상적 목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생활양식의 유형에도 나와 있죠. 생활양식의 유형 나와 있는데 거기 2번에 보시면 생활양식의 유형 분류 기준으로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이라는 2가지 자원을 가지고 4개의 생활양식을 설명했다 해서 지배형 또 획득형을 착취형이라고도 또는 기생형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회피형 또 사회적 유형형이라고 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역시 사회적 유형형이라고 해서 바로 여러분들은 그 1급시험에서 생활양식의 유형 4가지 별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거의 중요 표시하시고 출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융의 분석 심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 역시 융도 프로이드의 계열로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하고 있는 거죠. 융의 분석 심리에서 가장 출제가 될 어떤 건 정리를 적어보시면 인간의 정신 구조를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정신 구조를 설명할 적에 여기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전의식은 빼고 했지요. 그리고 무의식을 개인 무의식과 퍼스널 그리고 콜렉티브에서 집단 무의식으로 이렇게 정신구조를 프로이드와는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리비도. 프로이드는 리비도를 대부분의 시기를 섹슈얼 에너지에서 성적 에너지란 관점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 융은 아주 폭넓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창조적 활성 에너지라 아주 넓은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것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격의 유형으로 성격의 유형 양향설을 주장을 합니다. 리비도의 방향에 따라 유향성과 내향성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리비도가 밖으로 주로 표출되는 것은 외향적 성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리비도 방향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 것은 내성적이다, 내향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의 기능을 네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감각, 또 직관, 너무 잘했네. 그냥 바로 감각과 직관. 그리고 사고와 감정. 이렇게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누는데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소위 표준화된 심리검사 중에 바로 MBTI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BTI의 기초이론에서 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융의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여기는 양성설을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서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남자처럼 행동해야 되고 남자처럼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 여자는 여자로서 태어났으니까 여자처럼 행동하고 여자처럼 생각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였어요. 인간은 태어난 성 말고도 또 다른 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 아니마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을 말하는 것이고 아니무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성 아니무스 이런 것들은 평소에는 거의 대부분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주로 중년기 이후에 밖으로 표출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중년기를 강조합니다. 일생에 대한 성격 발달 4단계로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중년기를 강조를 합니다. 특히 중년기에 개별화 또는 개성화를 강조하죠. 개별화, 개성화. 그래서 중년기 나오면 융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을 주로 모든 리비도를 물질적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내 의면 세계를 향해서 치중하던 사람들이 중년기가 되면서 그야말로 정신적, 심리적 영역으로 리비도를 돌리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럼 자기 내면 세계로 리비도 방향을 돌리게 되는데 진정 자기 자신을 되찾으려는 이런 모습이라고 해서 개별화, 개성화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기. 그러면서 이 또 융은 많은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용어에서 페르소나도 있고 페르소나가 있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원형 또는 그림자
또 개인 무의식들은 콤플렉스, 뭐 이런 등등의 단어, 여기 아니마, 아니무스 또는 개별화, 요양성, 내향성, 리비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용어들도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자, 거기 융을 보시면은 융은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으면서 1번에 1번 무의식 존재를 인정하지만, 둘째 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과 일치되지만, 셋째 줄 모든 무의식적 사건을 성적 충동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융은 마음을, 즉 인격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되 3번 무의식을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것도 우리가 도표를 그렸습니다. 또 융은 아들러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면은 주관적 접근 방법으로 이렇게 융의 분석 심리학은 정신적 현실에 대한 경험이라는 주관적 접근, 저마다의 주관적 접근 방법으로 심리적 사실 발견을 추구한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융의 인간관을 보시면 3번에 자아의 정신기능으로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4가지를 들었다. 성격 발달을 프로이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이드는 리비도 위치 변화라고 했고, 아들러는 심리 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융은 이 성격 발달을 뭐라고 했냐면 개성화 과정을 통한,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개성화 과정을 통한 자기 실현의 과정으로 설명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줄에다가 프로이드 리비도 위치 변화, 아들러 심리 사회적 위기의 극복 과정, 이렇게 해서 같이 한 세트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삶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되 인생의 전환점을 인생 후기인 중년기로 보고 중년기를 강조했다는 용어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용어 리비도 나와 있죠. 리비도 2번에 창조적 생명력으로 넓게 봤다. 전반적 생명력, 창조적 생명력. 다음에 자아와 자기가 나와 있는데,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쭉 보시면서 자아는 현실 세계 속의 나, 이성과 분별, 의식과 분별의 세계를 에고라고 자아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세계의 밑바닥에 잠재되어 있는 선험적인 나, 전혀 의식할 수도 없는 태초의 나를 자기 셀프라고 합니다. 다음에 페르소나, 이 단어로만 이게 적어드렸습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세계, 공식적 활동 속에서 또는 공식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나, 자기나 자아와는 다른 사회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나를 페르소나라고 하고, 보통 가면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꼭 가지고 가시고. 다음에 집단무의식도 이건 선험적 세계에서 나오는 걸로서 종족이나 인류 본연의 공통된 어떤 속성을 바로 여기 나오는 집단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2번에 집단무의식은 전혀 의식되는 일이 없는 것이지만 인격 전체를 지배하고 종족적으로 유전되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을, 좀 선험적인 개인의 경험을 초월한 선험적인 것이다. 그래서 인격 전체를 지배하는. 또 4번에 보시면 집단무의식은 진화와 유전이 신체적 정사진을 제공하듯 정신의 정사진을 제공한다. 바로 이렇게 해서 셋째 줄 인간의 마음이 진화에 의해 미리 형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역시 또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표상 불가능하고 무의식적인 선험적 이미지 원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형은 그 집단 무의식의 구조적 요소이며 보편적이고 집단적이고 선험적인 심상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다음에 모든 인간들에게 존재하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성, 남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여성성 아니마와 여성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남성성 아니무스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오른쪽 페이지 4번에 보시면 보통 40을 전후해서 중년기가 되면서 밖으로 표출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영도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죠. 음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나 자아상과는 좀 차이가 나와 있는, 자기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고 보여주는, 자신이 용납하기 어려운 특질과 감정을 보통 음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음영은 긍정적인 자기상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대부분 음영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성격 발달, 일생에 걸친 성격 발달은 에릭슨과 융이 제시를 하는데, 에릭슨은 신자,
죽은 자, 신생자로 설명하는 데 비해서 융은 바로 아동기 그리고 성인기를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청년기를 청소년기의 일부와 청년기를 같이 합쳐서 해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그런데 그냥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생에 갈진 성격 발달 단계를 주장했다. 융같이 생각하시오. 그 중에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중년기라고 한다라는 것도 같이 좀 살을 쥐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정신역동 분야를 설명을 했습니다. 짧게 밖으로 본다면은 세 문제의 영역이지만 발달 기초까지 본다면 적어도 6문제에서 8문제까지 다뤄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엔 인지행동 이론에서 피아제, 그리고 큐일버그, 그리고 스키너, 또 벤두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